서울부터 강원도 전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속출한 강릉시는 오는 17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부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받으려는 외지 사업자와 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지역 단체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민간공원 특례아파트 청약 자격을 강릉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과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20대와 60대가 확진되는 등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고등학생 확진자와 관련해 같은 학년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삼척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가 확진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과 교직원, 개인과의 교습생 등 8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양양에서는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20대와 서울 거주 20대 방문자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속초에서 2명, 태백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중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수도권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시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릉시 도심도 여느 피서철과는 다르게 관광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49명, 하루 평균 7명씩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피서온 확진자가 5명에 이르고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거주자는 17명이나 됩니다. 또 행동 반경이 넓은 20대가 거의 절반인 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들이 일시에 밀려오면 이른바 풍선 효과에 의해 확진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강릉시가 토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곳은 강릉과 경남 김해 등 2곳뿐입니다. 현재 정도 단계에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대규모로 만약에 풍선 효과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씩 발생을 하면 동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탕,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강릉시는 내일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백사장 내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다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17개 시군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괄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강원도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학생 수는 31명.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내년에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심해지면 대책은 원격 수업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과밀 학교는 21곳, 136개 학급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에 몰려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 거리 두기도 수월치 않습니다. 이러다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 교사들은 걱정입니다. 인원수가 25명 이내로만 줄어든다고 해도 아이들이 더 깊이 자세히 또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거리두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데 이런 과밀 학급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듈러 교실. 대형 레고 블록처럼 쌓고 조립해서 만든 이동 가능한 임시 교실입니다.
한 학급에 몰려있는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또 다른 대책은 시차 등교와 같이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모듈러 교실이나 시차 등교를 위해선 그만큼 교사가 더 필요한데 교육부가 오히려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그만큼 교사가 증원이 되고 많은 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내년에 29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교육감들도 감염병 시대 학생 분산을 위해 임시 방책보다는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발전소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줬지만 돈만 날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도급을 받으려는 외지 사업자와 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단체장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해당 단체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발파업에 종사하는 김동수 씨는 발전소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삼척의 경제단체 대표에게 2년 가까이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3,450만 원. 하지만 기대했던 공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된다. 뭐 포스코에서 다음 달에 뭐 한다. 그냥 여기다가 목을 매가지고 3년 동안 아유 말도 마십시오. 참 이거 돈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단체 대표는 내용이 왜곡됐다고 반박합니다.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비용을 분담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여기에 이사로 좀 시켜다. 그럼 이사를 시켜준데 네가 여기 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여직원이 한 10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걔한테 한 달에 걔가 봉급을 한 달에 220만 원인가 있는데 그 봉급을 내하고 반씩. 하지만 두 사람을 소개한 인물은 공사 알선을 전제한 거래였다고 말합니다. 발전소 공사를 따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 육향사 그것도 따줄 것처럼 얘기했고 여기 온천 발파도 내가 야한테 다 주라고 지가 다 딴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려주고 이제 안 그러면 아무도 어디 빌려주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돈을 건넨 업자도 악의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반박합니다. 그 이사 등록한 거는 여기 내가 들어갔지만 그 예 한참 이후에 돈 주고 난 이후요. 이사 등록한 거는. 돈을 건넸지만 공사는 전혀 하지 못한 김 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단체 대표는 허위 사실로 모함한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적반하장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발전소 공사를 기대하고 돈을 줬다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 항만공사 전문인 한 업체는 환경단체 대표에게 지사장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경제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업체 역시 돈만 날렸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우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항만건설 전문업체가 삼척의 경제단체 사무실에 지점을 개설한 건 2017년 말입니다. 삼척에 주소가 있어야 발전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업체는 삼척의 환경단체 대표를 지사장으로 위촉하고 9개월간 매월 15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지사장을 추천한 인물은 경제단체 대표였습니다. 페트로포도 태자도 몰랐댔어요. 형님 한번 맡아가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맡아가 하다가. 공사를 수주하면 최고 7%의 성과금을 주기로 각서도 썼습니다. 일이 잘 되면 돈을 받기로 한 파트너는 지사장이 아닌 경제단체 대표였습니다. 가능하다. 일단 한번 이걸 가지고 지명을 가지고 위에 포스코 직원들 만나서 의사타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단다.
요 부분은 다른 건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요 부분은 되니까 요 부분은 자기들이 지역 유지로서 이걸 다 주겠다. 그래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테트라포트라고 그다음에 블록 구조물, 방파제 구조물을 제작하는 이 전문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전문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미 발주 다 끝났고 추가로 넣을 만한 것도 없었고. 경제단체 대표는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지사를 삼척에다가 둬야지 여기에 그 하도를 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이 사무실에 지사를 둬라. 저 사무실을 좀 쓰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 이랬어요. 여기에 뭐 사무실 복잡해서 안 된다 했더니 좀 합시다 사정을 하더라고. 경제단체 대표 박 씨는 삼척 화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발전 회사와 통할 것 같은 인물을 동원한 공사 수주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기다 아니다 하는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랜드가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작은 건물에 마련된 공방에서 태백 시민들이 목공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목공예를 배운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손놀림이 서툴지만 열의는 뜨겁습니다. 이곳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세운 사내 벤처 기업입니다. 다양한 목공이나 여러 기타 공예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거나 공간을 구축하고 또 그분들이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 3명이 회사 도움을 받아 벤처 기업을 차렸는데 지금까지 수주액이 5억 원을 넘습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목공예 무료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평소에 목공예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다가 우연치 않게 우드리즘 목공방을 접해서 여기서 목공예도 배우고 역량을 키워가지고 현재는 목공예 강사나 이런 걸로 활동도 하고. 강원랜드의 한 사내 벤처 기업은 음식물 자원화 처리 시설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리조트에서 나오는 한 해 1000여 톤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등해라는 곤충의 먹이로 전량 소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원 남짓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게 됐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주민 3명에게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요, 새로운 퇴비와 곤충 사료로 만들므로써 지역 발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창출과 강원랜드는 3년 전부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벤처기업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팀이 벤처기업에 도전해 4개 팀이 분산화 자체 사업화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사업팀을 신설했고요. 사내벤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 그룹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폐광 지역에서 강원랜드의 사내 벤처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에게 민간공원 조성 특례 아파트가 우선 공급됩니다. 강릉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를 건립 중인 교동 7공원과 교동 2공원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